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0월 1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들어가기 전에 주의사항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떠한 단톡방, 텔레그램, 플러스 친구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H채널 이름은 유튜브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순서를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리플하고 이제 이오스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중요한 기사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제 이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갭 발생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오늘 주식시장 코스피 예를 통해서 갭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이제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차트, 리플 차트 이렇게 보고, 지금 차트 의견 주신 박빌부님하고 이제 이상민님이 차트 의견 주셔서 그 부분을 같이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순서로 들어가서 기사 내용을 먼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기사가 나왔는데, 첫 번째 기사는 리플사는 최근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지금은 각국 금융당국이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지침을 업데이트해야 할 때라면서, 최근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FCA는 XRP를 거래 토큰으로 분류하는 최종 지침을 발표했다. 그래서 XRP,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영국에서. FCA 자료에는 XRP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종류의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이 XRP를 SEC에서 앞으로 이제 증권이냐 아니냐, 이 부분 이제 지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증권이 아니다라는 방향으로 지정이 이제 되리라고, 영향을 주리라고 봅니다. 이제 그 다음 기사가 이제 오늘 굉장히 좀 이오스 관련된 중요한 기사가 나왔는데, 사뮤엘님하고 롤로누아 조르님하고 김달타양님이 이오스 관련된 그 증권 관련된 기사 내용을 이제 오늘 댓글로 써주셨습니다. 이제 내용은 뭐냐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전날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오스 개발사 블록원에 약 1년간 미등록 ICO를 진행한 혐의로 2,400만 달러의 벌금형을 내렸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블록원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벌금형은 더 이상 유통 혹은 거래되지 않는 ERC20 토큰 판매에 대한 것으로 현재 유통 중인 이오스 토큰과는 무관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오스가 증권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 이제 악재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 반응은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이오스 가격은 상승을 했습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데, 뭐냐면 약간의 어떤 악재라고 인식되는 부분이 오히려 시장에서 딱 나왔을 때 이게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증권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오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악재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벌금형을 맞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증권이 아니다 라고 했으면 좀 더 좋은 그림으로 진행이 될 수 있었겠지만, 증권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 벌금 2,400만 달러의 벌금이 이오스 어떤 전체 생태계에 치명적이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오히려 이 정도 벌금은 벌금을 내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라고 하면 시장에서 오히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또 이제 시장 평가가 이렇게 상승으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오스가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XRP가 증권으로 영국에서 이제 보시면, 영국에서 XRP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SEC가 이오스와 같이 XRP를 증권으로 분류한다, 추가 그 XRP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오스와 같이 덜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럼 다음으로 갭 발생 이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갭 발생 이유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갭이 왜 발생되는지, 그리고 갭이 발생된다라고 하면 메꿔야 되는지, 꼭 메꿔야 되는지, 메꾸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유효기간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고, 갭 같은 경우는 그 시장이 열리지 않는 시간이 1분이라도 존재한다라고 하면 갭은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 드렸고, 유효기간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코스피 차트를 예를 들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2009년도 3월달 보시면 이렇게 코스피에서 두 번의 이제 갭이 발생됐습니다. 지금 2009년도 3월 10일하고 3월 11일, 그리고 4월 1일하고 4월 2일, 이렇게 이제 갭이 발생이 됐는데, 이 두 개의 갭을 메꾸지 않고 그 이후에 그냥 상승을 했습니다. 이 갭을 보면 이 갭을 메꾸지 않고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갭을 무조건 메꿔야 되냐, 이렇게 메꾸지 않고 그냥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꾸지 않았던 갭을 이번에 만약에 뭐 1000포인트까지 하락한다라고 하면 이번 위기 상황에서 이 갭을 이제 메꿀 수도 있겠죠. 근데 10년 만에 이제 메꾸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때 당시에 야, 여기 갭이 있으니까 이 갭을 무조건 메꾸러 갈 거야 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주식을 다 판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숏 포지션을 취해서 빠지기만을 이제 기다렸다라고 하면 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갭 같은 경우는 메꿀 수도 있고 메꾸지 않고 그냥 진행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갭을 메꾸는 경우와 메꾸지 않는 경우, 이거 어떻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해보면 뭐 정답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갭을 메꾸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세력들이 여기서 충분히 매집을 못했어요. 매집을 못했는데 갑자기 어떤 이슈에 의해서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가 아침 9시부터 3시까지 장 마감하고 그 다음날 다시 9시에 열립니다. 근데 그 사이에 다우지수가 폭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폭등한 부분을 세력들이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세력들도 알지 못했던 상황,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만약에 폭등했을 때는 그때는 갭을 메꾸러 내려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세력이 포지션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때 당시 갭, 이 두 번의 갭이 세력이 충분히 여기서 이제 물량을 확보했고 이 갭이 의도된 갭이다 라고 하면 저는 이제 갭을 메꾸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갭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이슈에 의해서, 지난번 뭐 사우디 이란 그 드론 공격에 의해서 갑자기 갭이 발생됐는데 그 사우디 이란 드론 공격, 이 부분에 대해서 세력이 이제 알지 못했다, 그리고 원유에서 충분히 매집이 안 됐다 라고 하면 그때는 그 갭을 메꾸러 다시 이제 빠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갭 발생하고 그 갭을 메꾸느냐 메꾸지 않느냐는 세력이 그게 이제 의도를 한 갭이냐 의도를 하지 않는 갭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의도를 했을 경우에는 갭을 메꾸지 않고 진행될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고 세력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갭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그 갭은 메꾸러 올 수 있다. 왜냐면 세력이 포지션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는 그 갭을 어떻게든 메꾸고 그 다음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제 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럼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차트, 지금 4시간 모응 차트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제 8,382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방송에서 설명을 드릴 때 지금 이 8,330달러 이 저항 라인을 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돌파가 됐어요. 돌파가 됐고, 지금 1시간 봉으로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보이는데, 지금 이 패턴이 지금 이제 우리 프랙탈 그 이스트진이 의견대로 해서 한 차례, 두 차례, 제가 세 차례, 세 번 4,200달러 돌파 시도하고 세 번째 돌파가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 4시간 봉, 1시간 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돌파 시도에서는 돌파가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이제 이 기간은 굉장히 단축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일봉에서 이렇게 길게 늘어진 모습이 아니라 좀 압축해서 단축시켜서 진행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세 번 이 8,330달러 저항 맞고 돌파가 세 번째 돌파가 됐고, 돌파된 이후에 4시간 봉에서 보시면 지금 이 초록색 52평선 저항 맞고 한 차례 이제 눌러줬어요. 그래서 아래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지금 이 8,330달러 이 라인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지금 이제 반등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모습이 주봉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주봉에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요, 지금 아까 제가 오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 50주선, 이 초록색 50주선, 이 20주선 위에 안착한 이후에 올라오다가 초록색 50주선에서 이렇게 저항 맞고 주봉에서 3주, 4주 정도 쉰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8,330달러를 돌파하고 52평선 저항 맞고 지금 쉰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이는 다르지만 아까 이제 주봉에서 50주선 맞고 쉬었던 그런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50주선 맞고 쉰 이후에 50주선 맞고 쉰 이후에 50주선 저항 돌파한 다음에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서 지금 이때 보시면요 8,500달러
8,500달러 여기 고점 저항 라인 이 8,500달러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 줬습니다.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다음 상승을 어디까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느냐? 오히려 이 9,050달러는 한 번에 이제 돌파해 줄 수 있고, 다음 목표치를, 본다라고 하면 1,800달러, 이 1,900달러까지, 다이렉트로 한 번에 크게 상승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이제 일봉에서 움직였던 이와 같은 그림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4시간 봉에서도 지금 비트코인이 이 52평선 돌파하면서 여기서 이 9,050달러, 저항이 있긴 하지만 이 저항에서, 받지 않고 오히려 한 번에 넘어가 주면서 지금 이 1,800달러까지 한 번에 크게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저항을 9,050달러 같은 경우는 저항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여기서 이제 시간을 오래 보내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이 52평선에서 저항을 보내고 저항을 맞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9,050달러는 만약에 이제 9,050달러가 저항 라인이었다라고 하면 위치상으로요. 저항 라인이었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이와 같이 4시간 지금 4시간 봉이니까 4시간 봉 이제 3개 봉이 지금 쉬었잖아요. 3개 봉 쉬었으니까 거의 12시간 조정받고 지금 이제 올라가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는 조정을 받지 않고 1,900달러까지 상승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비트코인 차트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은님이 차트 의견 주신 부분을 같이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잠깐. 이은님이 차트 의견 주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제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차트가 4월 1일 4,200달러 돌파하고 6월 26일 13,900달러 찍어주고 그 다음 7,700달러까지 현재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상승하고 조정받는 과정에서 보시면 RSI는 꾸준히 저점을 낮추면서 하락을 해서 40까지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는 올라가는데 보조지표는 하락을 할 때 이때 이제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하고 이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을 때 그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 상승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약간 반대 개념이죠. 주가가 이렇게 저점을 낮추면서 내려오고 있을 때 오히려 이제 보조지표는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거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이야기하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상승 그림으로 진행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와 상승 다이버전스 둘 다 그 신호가 나온 이후에는 상승 그림으로 이제 진행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설명을 들어본다라고 하면 이런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출현했다라는 게 이제 무슨 의미일까? 그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세력이 이 4,200달러부터 13,900달러까지 상승을 시켜주고 지금 7,700달러까지 조정받는 이 구간에서 지금 이렇게 RSI를 꾸준히 내리면서 저는 이제 매집을 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어제 되랑이님이 그 차트 의견을 주셨었는데 그 되랑이님이 차트 의견 주셨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본다라고 하면 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이것도 이제 RSI 보조지표를 이제 보여주셨는데 이 RSI 보조지표를 보면 여기에서 지금 그 이은님이 차트 의견 주신 부분과 이제 비슷한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4월달부터 이렇게 보조지표에서 올라와 줍니다. 60일까지 올라와주고 60일 터치하고 이렇게 흘러내렸죠. 이 분홍색 구간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이 구간이 뭐냐? 이 구간이 세력이 3파 상승 그리고 5파 상승을 위한 준비 단계다. 매집하는 매집 단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매집 단계가 언제 나왔느냐라고 하면 2015년도에 이와 같은 패턴이 이때도 이제 나왔던 거죠. 이때도 그러면 매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런 상승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집을 했다. 그리고 2012년도에도 이와 같이 큰 상승이 있기 전에 한 차례 이런 RSI는 흘러내리면서 보조지표는 흘러내리면서 이와 같이 상승을 만들어주는 이런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주면서 물량을 매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출현했다라는 거는 앞으로의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리플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리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현재 이제 3039 사토시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어제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했습니다.
10월 2일, 3일이 꼭지점이었던 이 삼각수렴 구간을 미리 이제 돌파를 하고 상승을 해줬어요. 상승해서 3200사토시 지난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넘어선 이후에 다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 이 추세선, 빨간색 추세선까지는 눌러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4시간 봉에서 이제 완전 정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긍정적인 그림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추세선, 이 상승 추세선을 유지해 주는지 그 부분을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에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 일봉에서 이 121선을 터치를 했다라고 하면요, 완전 뭐 터치를 안 했는데 121선 거의 이제 언저리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위치를 2017년 위치에서 봤을 때 3월 18일 2017년도 3월 18일 위치로 본다라고 하면, 현재 위치는 이제 3월 19일이 되겠죠. 오늘 하루가 지났으니까 3월 19일이 되고, 이때도 보시면 이렇게 121선 돌파해서 윗꼬리 한번 달고 이제 내려온 이후에 한 4거래일 정도, 3거래일 정도 이 121선 밑에서 쉬어주다가 121선 돌파해서 안착한 이후에 그 다음에 큰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2, 3일 정도 더 쉬어주고, 지금 121선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121선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서 2, 3일 정도 더 쉬어주고, 비트코인 이제 상승해주면서 쉬어주고, 그 이후에 이 121선 돌파해주면서 안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상승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거라고 이제 봅니다. 네, 리플 차트는 여기까지 보고,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박빌부님하고 이상민님이 의견 주신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박빌부님이 XRP 현재 위치를 2017년 3월로 보고, 그 이후의 큰 흐름을 2017년 3월과 12월로 나눠서 생각해 봤습니다. 2개월에 걸쳐 상승을 할지 20여일에 걸쳐 단기 급등을 할지 그냥 예상은 예상일 뿐, 이렇게 써줬고, 차트 의견 주신 부분을 이제 살펴보면요, 지금 두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아마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번 상승이 지금 이 스웰이 이제 11월 7일, 이 분홍색 박빌부님이 이렇게 체크해 주신 이 11월 7일과 8일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11월 7일과 8일 전에 이렇게 상승을 그 리플 상승을 채널 4분의 3까지 올라오는 상승을 마무리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하면 리플 스웰 이후까지 이렇게 끌고 가면서 상승을 해줄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지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리플 스웰 전에 모든 상승을 다 마무리하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하지 않나. 그럼 11월 7일 전에 완전히 상승을 마무리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또한 채널 4분의 1까지 올라가 줘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관점이 뭐냐면, 지금 이번 상승할 때 비트코인이 지금 여기 이 채널 4분의 1 라인까지, 이 4분의 1 라인까지 비트코인이 올라올 거라고 이제 보고요. 이 4분의 1 라인이 전 고점이 됩니다. 여기서 4분의 1 라인인 2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올라와 주면서 알트코인들도 이제 펌핑을 나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기간, 비트코인이 2만 달러까지 올라오는 이 기간 이전에 이 13,900에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이번 조정이 2013년도 사파 조정과 같은 패턴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일단 12,500, 13,900까지 올려주고, 그 올려준 이후에도 좀 쉬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상승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시간이 한 달 안에 스웰 전에, 스웰이라고 해봤자 이제 한 달 10일 정도 남았는데, 한 달 10일 안에 이런 패턴을 이 2만 달러까지 올라오는 이 패턴을 다 마무리 짓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한 달이 아니라 한 2달 정도에 걸쳐서 2만 달러까지 올라온다 라고 하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리플도 2달에 걸쳐서 상승해 주는 게 저는 이제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박필부님이 이제 의견 써주신 걸 이제 볼게요. 1번 현재 위치를 2017년도 3월 19일로 봤을 때, 아까 이제 리플 차트에서 설명드렸던 이 위치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 위치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치로 본다라고 하면 2개월에 걸쳐서 상승을 한다. 그래서 복사 붙이기를 했을 때 첫 번째 매도를 하는 그 목표는 10월 15일, 목표가 10,000사토시. 그래서 10월 15일에 10,000사토시까지 올라오고요. 그때 이제 20% 정도 매도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매도한 이후에 4,780사토시까지 조정을 받으면 이때 여기서 다시 이제 매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웰이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재차 다시 상승하는데, 이 패턴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기간, 지금 박필부님은 예전 차트를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붙여주셨는데,
차트 모습은 저는 이제 변형이 된다라고 하면 스웰 전까지 오히려 올려주고 스웰 때 맞춰서 이 조정을 스웰 때 맞춰서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스웰 이후에 다시 한번 어떤 다른 상승 이슈를 갖다 붙이면서 마지막 상승을 또 이제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봅니다. 만약에 2달 코스로 진행된다라고 하면요. 그래서 이제 2차 매도 11월 20일 60% 매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2만 사토시에서. 그리고 3차 매도는 11월 29일 목표가 3만 사토시에서 이렇게 매도를 하겠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고, 두 번째 현재 위치를 2017년도 12월 10일로 봤을 때 12월 10일로 봤을 때는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10월 1일부터 20일 동안 상승하는 그림으로 진행이 되고, 스벨 전에 상승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조정받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줬고, 이 패턴은 2017년도 연말 패턴을 붙여주신 거예요. 2017년도 연말 패턴을 붙여주셨는데, 지금 이제 20일가량 상승한다. 2017년도 12월 10일부터 그때 상승했던 그 부분을 복사해서 붙였는데, 목표가는 뭐 비슷하게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기간만 다를 뿐이지. 첫 번째 10,000사토시, 20,000사토시에 20%, 60% 이렇게 매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1번의 경우 스웰전에 급등한 후에 조정, 2번의 경우 스웰이라는 이슈만으로 저만한 상승은 나오기가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다른 큰 호재가 발표가 된다면 2번과도 같이 진행될 수 있겠지만 1번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고, 그러니까 지금 박빌부님도 첫 번째 의견처럼 이렇게 두 달 동안 상승하는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의견 주셨고, 제가 보는 관점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이 지금 2013년도 사파 조정과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한 달 만에 그 4분의 1 채널의 4분의 1 라인까지 올라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리플도 마찬가지로 두 달 정도 코스로 진행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움직이는 패턴은 똑같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스웰 전까지 미리 올려주고, 오히려 이제 스웰 전에는 그 기대감을 꺾어버리면서 오히려 이제 조정을 주고요. 조정 준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봐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상민 님이 의견 주신 부분을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상민 님이 지난번에 제가 그 우블닷컴에서 비트알트 레이쇼 여러분들한테 이제 의견을 달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상민 님이 이제 답변을 해 주셨어요. 우선 알트비트 차트 지지저항을 만들어 붉은 박스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주간 RSI에는 붉은 선을 하나 그어 놓았습니다. 우선 주간 RSI를 먼저 설명드리면, 붉은 선으로 근 밑에 부분에 동그라미를 쳐 두었는데 이 부분은 모두 알트 매직 구간입니다. 2018년도 19년도 제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교체 타이밍 잡는데 도움이 될 듯하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 2017년도 초반부터 2019년도 초반까지 알트비트 레이쇼가 붉은 박스를 이탈해서 위에서 놀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덕분에 2018년도 2019년도 주간 RSI는 붉은 선 밑에 있었고, 붉은 선을 돌파하는 척 하다니 다시 붉은 선 밑으로 내려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 2017년도 불장은 기관에게 마케팅을 하는 쇼타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이전과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고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보고, 이 말은 2017년도 흑우가 대량으로 양산되었을 거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알트비트 레이쇼는 저항선을 깨고 다시 내려와서 다시 지지선 맞고 반등했다. 앞으로 상승 시 이 붉은 박스 길게 보면 삼각수렴을 돌파하고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2017년처럼 저항선 상단을 깨고 올라가서 놀다가 다시 내려올 듯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고, 지금 이제 이상민 님이 의견 주신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상민 님이 이렇게 노란색은 비트코인 차트고요. 이 갈색으로 된 부분이 알트코인, 비트코인 시총 레이쇼입니다. 레이쇼 차트고, 여기 이제 붉은색 박스로 이렇게 체크를 해 주셨어요. 이 체크 구간을 이제 보시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들은 다 알트 매직 구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알트 매직 구간. 특히 이제 이 추세선에 닿았던 부분은 알트를 매집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 설명을 드리면서 2017년도 연말이 약간 애매하다. 2017년도 연말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이제 의견을 드렸고, 2017년도 말에 비트코인이 12월 8일까지 상승해주고 그 이후에 알트코인들이 순환매가 돌면서 큰 상승이 나왔는데, 이때 보시면
이 알트 비트 레이쇼에서 이 추세선 하단부까지 오지 않고 여기서 이제 상승이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재차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 내려올 때까지 만약에 기다렸다라고 하면 알트코인 상승분을 취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각각의 알트코인들 별로 차트를 보고 그 알트코인들이 만약에 매수 타이밍이 됐는지 체크를 해보고 뭐 이더리움이면 이더리움, 리플이면 리플, 추세 전환이 됐다라고 하면 그때는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알트코인으로 들어갔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이상민님 의견은 뭐냐면 여기에 제가 이제 그때 그리지 않은 추세선을 하나 더 그려주셨습니다. 보시면 이 빨간색 추세선을 이제 하나 더 그려주셨고, 이 고점과 이 고점을 잇는, 약간 이 고점하고는 떨어지긴 하지만 이렇게 이 연장선상에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 2017년도에 보시면 도미넌스가 하락하면서,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상승을 해주면서 3월달에 이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고 2017년도 기간 내에서는 이 추세선 위에서 놉니다. 이 박스 위에서 이렇게 논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렸던 게 뭐냐면 2017년도 연말에 이렇게 알트코인이 크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12월 8일까지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12월 8일부터 한 달 동안 알트코인들이 순환매를 돌면서 펌핑이 나왔는데, 이때 약간 애매하다, 위치가. 이 알트비트 레이쇼에서 이 추세선 하단까지 내려오지 않고 중간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그리고 이 RSI에서도 어느 정도 내려오긴 했지만 이 하단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판단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 이상민님 의견은 뭐냐면, 지금 이 추세선을 그리고 이 추세선 아래서 반등을 했다라고 하면 이때, 그리고 여기 RSI도 이 RSI 보시면 이 중간에 이렇게 선을 하나 더 그렸습니다. 이 수평선을, 이 수평선 아래로 내려왔던 이 구간에서는 알트코인을 매수하는 게 좋아 보인다 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고, 이때 알트를 매수해서 그 이후에 올라왔을 때 이때는 알트코인도 매도를 해야 되고 비트코인도 다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채널 차트도 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가 높은 고점 영역에 와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비트코인도 당연히 매도하고, 비트코인 매도한 걸로 알트코인 매수한 다음에 그 알트코인 펌핑 나온 이후에 그때 다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 알트코인을 매도해서 현금화하고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이렇게 비트코인 충분히 싸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트코인이 채널 하단부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야지, 여기서 이제 비트알트 레이쇼가 그러니까 알트코인을 비트코인으로 교체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하더라도 이때는 비트코인 자체가 고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이때는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알트코인도 매도해서 현금화하고 마무리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상민님 의견은 이렇게 기준점을 하나 더 이제 설정을 해주셨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번에 이 비트알트 레이쇼에서 지금 이 추세선도 이제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상민님이 그려주신 이 추세선을 저항으로 맞고 한 차례 쉬고 다시 돌파해서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이 추세선 위에서 이와 같이 2017년도와 같이 놀 수 있다, 이 비트알트 레이쇼가.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을 갖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전 도미넌스 차트에서도 반영돼서 이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점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